모듈입니다. 자바 언어에서 모듈이란 패키지와 리소스의 묶음입니다. 만약 각 패키지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이들 패키지와 클래스를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구현하고 빌드해서 하나의 잘 파일을 생성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들 패키지에 포함된 기능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패키지가 포함된 잘 파일을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원 예제 프로그램을 employee와 department 그리고 메인 등 세 개의 패키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employee app.jar 파일을 빌드했습니다. 만약에 이들 패키지 중에서 employee 패키지에 포함된 기능만 사용하고자 해도 이 전체 패키지가 포함된 employee app.jar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원 예제 프로그램을 employee 패키지가 포함된 employee jar 그리고 디파트먼트 패키지가 포함된 디파트먼트 잘 그리고 메인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 main.jar 파일로 모듈을 분할해서 생성한 두 번째 경우라면 employee 패키지만 포함하고 있는 이 employee jar 모듈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을 모듈로 분할할 때의 이점입니다. 하지만 jar 파일도 잘못된 의존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jar 파일이 단순히 .class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컨테이너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jar 파일에 포함된 모든 공개 클래스는 같은 프로그램 안에 있는 모든 코드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 예제 프로그램에서 employee jar 모듈에 있는 abstract employee 클래스는 main.jar 모듈에서 직접 사용할 필요도 없고 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 abstract employee 클래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jar 모듈을 포함해서 employee 모듈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자유롭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main jar 모듈과 employee jar 모듈 사이에는 강한 의존성을 갖는 관계가 형성돼서 employee jar 모듈에서 abstract employee 클래스를 변경하는 경우에 main.jar 모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abstract employee 클래스를 비공개로 만들어서 접근할 수 없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employee jar 모듈에 새로운 유형의 사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는 이 유형의 사원을 new type employee 클래스로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사원은 아주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employee 패키지 밑에 새로운 new type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패키지 안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패키지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new type. 이 new type employee 클래스는 abstract employee 클래스에서 파생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new type employee 해서 extends abstract employee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abstract employee 클래스가 퍼블릭이 아니면 이 employee.new 타입 패키지에서 이 abstract employee 클래스를 임포트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모듈의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하려면 어쩔 수 없이 abstract employee 클래스를 공개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employee jar 모듈에는 employee 패키지뿐만 아니라 employee new type 패키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employee jar 모듈을 사용하는 기존의 코드에서는 이 new type employee 클래스가 필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코드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또 이 클래스도 공개 클래스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접근하여 의존성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잘 파일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패키지와 클래스 이름이 같은 다른 잘 파일이 클래스 경로 안에 있을 때 클래스 경로에 맨 처음에 지정된 잘 파일이 있는 클래스가 사용되고 나머지 잘 파일에 있는 클래스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섀도우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같은 프로젝트의 서로 다른 버전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며 보안 검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잘의 문제점을 잘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 헬이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이 JPMS 자바 플랫폼 모듈 시스템입니다. 이제 자바 플랫폼도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터미널 창에서 자바 리스트 모듈스 하고 명령을 입력하면 이와 같이 모듈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자바 홈에 jmod 디렉토리에는 jmod 확장자를 갖는 이들 모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jmod 확장자를 갖고 있는 jmod 파일은 잘 파일과 마찬가지로 클래스 파일을 압축하여 저장합니다. 이 jmod 파일을 생성하려면 JDK가 제공하는 jmod2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잘 파일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바 모듈은 module-info.java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파일에 선언됩니다. 이 자바 모듈 선언은 모듈이라고 하는 예약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듈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듈 선언이 옵니다. 이 모듈 선언에 모듈 사이의 의존성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원 예제 프로그램에 자바 모듈을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사원 예제 프로그램을 이와 같은 물리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갖도록 수정합니다. employee.mo듈, 모듈, 또 department.mo듈, 모듈, 또 main.모듈 이렇게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서 편집기로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employee.모듈에 employee.new type 패키지를 추가하겠습니다. 폴더에서 new type 하고 new type 패키지에 파일을 생성을 하죠. new type employee.java 파일을 생성하고 여기에 이와 같이 new type employee 클래스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구현하면 됩니다. 그 employee.mo듈 디렉토리
안에 module.info.java 파일을 생성하고 여기에 module employee.module 그 다음에 exports 해서 employee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exports 예약어는 모듈이 자신에 포함된 패키지 중에서 다른 모듈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지 여부를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employee 패키지를 외부에 익스포트 하겠다는 얘기죠. 이 employee.단 모듈은 employee 패키지하고 employee.new 타입 패키지 이 두 개의 패키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employee 패키지만 외부에 익스포트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employee.단 모듈을 사용하는 다른 모듈에서는 이 employee 패키지에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employee.new 타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new 타입 employee 클래스는 퍼블릭이 지정되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창에서 컴파일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java c-d에서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를 out 디렉토리 밑에 있는 employee.module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employee.module 디렉토리에 있는 employee 패키지 밑에 있는 모든 java 그리고 employee.module에 employee new type 패키지에 있는 모든 java 그리고 employee 모듈에 밑에 있는 module -info java 이렇게 컴파일합니다. 우리 윈도우 운영 체제의 경우에는 여기에 encoding utf-8 옵션을 지정하면 돼요.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out 디렉토리에 employee.단 모듈 서브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그 서브 디렉토리 안에 이와 같이 클래스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다음에는 department.단 모듈 안에 module-info java 파일을 생성을 하고 module department.단 모듈 그 다음에 requires 해가지고 employee.module을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requires 예약어는 자신의 모듈이 다른 모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department.단 모듈은 employee.단 모듈을 필요로 한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export 해가지고 디파트먼트 패키지를 다른 모듈에 익스포트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터미널 창에서 컴파일 명령을 수행하죠. java c 해서 대시 해주고요. 모듈 -path 이 모듈이 사용하는 다른 모듈의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out 디렉토리에 있는 employee.module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 옵션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죠. 그래서 department.module 그 다음에 department.module에 디파트먼트 패키지에 있는 모든 자바와 department.module 밑에 있는 module-info.java를 컴파일합니다. 이처럼 자바 모듈을 사용할 때는 클래스 패스 옵션 대신에 모듈 패스 옵션을 사용해서 모듈의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컴파일하면은 이처럼 out 디렉토리 밑에 department.단 모듈 서브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ain.단 모듈
디렉터리 안에 module -info.java 파일을 생성하고 module main module 그래서 requires employee module 그리고 requires department module 해서 employee module과 department module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터미널 창에서 컴파일 하겠습니다. javac module path out 디렉토리에 있는 employee.module과 콜론 윈도우 운영 체제인 경우는 세미콜론을 써요. out 디렉토리에 있는 department.module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d에서 out 디렉토리에 있는 main.module 디렉토리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main.module에 있는 메인 패키지의 모든 자바와 main.module 디렉토리에 있는 module-info.java 컴파일하는 거죠. 컴파일이 성조로 수행되면 out 디렉토리 밑에 메인 모듈 서브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된 전체의 구조는 이와 같죠. 그러면 이제 out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모듈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cd out 한 다음에 java 모듈 패스는 employee.module 콜론 윈도우 운영 체제인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department.module 콜론 main.module 해주고 -m 옵션을 지정합니다. 이 m 옵션은 애플리케이션이 진입점인 메인 메서드를 포함한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우리 경우에는 main.module, main.main 클래스가 되죠. 그래서 main.module 밑에 있는 main.main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실행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죠. 이번에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모듈을 잘 파일로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d employee.module 그래서 여기에서 잘 cf 상위 디렉토리에 employee.jar 파일을 생성하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클래스와 employee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 그리고 employee new type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파트먼트 모듈로 이동해서 이번에도 잘 cf 상위 디렉토리에 디파트먼트 잘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클래스와 디파트먼트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또 메인 모듈로 이동을 해서요. 잘 이번에는 cfe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상위 디렉토리에 main.jar 파일을 생성하고 진입점인 메인 클래스는 메인 패키지의 메인 클래스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클래스와 메인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3개의 잘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out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d java module-path 해서 이번에는 main.jar 콜론 윈도우 운영 체제인 경우에는 세미콜론이요. 그 다음에 employee.jar 콜론 department.jar 해서 -m main.module에 있는 main.main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죠. 실행 결과는 같습니다. 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클래스 패스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java 클래스 패스 main.jar
employee.jar 그다음에 department.jar 그래서 main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자바 모듈을 선언하는 구문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익스포트문을 사용할 때 to 구를 추가해서 어느 모듈의 패키지를 익스포트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mployee.단 모듈에서 employee.new type 패키지를 department.단 모듈에만 익스포트하기로 한다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죠. exports employee.new type 을 to department.module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epartment.module에서는 import employee.newtype 에 있는 newtype employee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newtype employee 클래스를 사용하는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컬 데이터도 사용하니까 import java time local date 클래스도 임포트 하기로 하죠. 그리고 employee 모듈을 컴파일한 후에 그리고 디파트먼트 모듈을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employee.단 모듈에서 employee.단 new type 패키지를 익스포트했기 때문에 디파트먼트.단 모듈에서 성공적으로 컴파일하는 거죠. 우리 사원 예제 프로그램에서 main.단 모듈은 디파트먼트.단 모듈을 요구하고 디파트.단 모듈은 employee.단 모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메인 모듈도 employee.단 모듈을 요구하고 있죠. 이 경우에 디파트먼트.단 모듈에서 암시적인 의존성을 생성하기 위해서 requires문 다음에 transitive 예역을 추가해서 모듈의 의존성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단 모듈에서는 employee.단 모듈에 대한 요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메인.단 모듈에서는 자동적으로 employee.단 모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단 모듈을 컴파일하고 그리고 메인 모듈도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requires문은 기본적으로 컴파일하거나 실행하는 동안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약 컴파일하는 동안에 어떤 모듈이 필요하지만 실행 시에는 필요하지 않다면 스태틱 예약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행 시에도 필요하니까 스태틱을 제거하기로 하죠. 모듈 -info 자바 파일로 모듈을 선언하지 않은 기존의 코드의 경우에는 이름 없는 모듈 즉 unnamed 모듈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포함됩니다. 이 이름 없는 모듈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이름 없는 모듈에 포함된 모든 패키지는 자동적으로 익스포트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모듈에서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름 없는 모듈을 통해서 자바 플랫폼의 모든 모듈에 자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와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들 통합 개발 환경 안에서 모듈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인텔리제이는 프로젝트를 모듈별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자바 모듈에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생성한 인플로이 앱 프로젝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employee.new type 패키지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new type employee 클래스를 추가하죠. 이 클래스는 extends abstract employee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구현하고 또 생성자도 구현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구현하면 됩니다. SIC 폴더에 새로 만들기에서 module-info java
선택해서 모듈을 정의합니다. 이 모듈의 이름을 employee.module로 해주고요. 그리고 익스포트 해서 employee 패키지만 익스포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티팩트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에 빌드 메뉴에서 아티팩트 빌드 하고 인플로이자 아티팩트를 빌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인플로이 자 파일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들이 포함됩니다. 이제 디파트먼트의 src 폴더에 마찬가지로 module-info.java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모듈의 이름을 department.module로 하죠. 다음에 requires transitive employee module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export 해서 디파트먼트 패키지를 익스포트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 메뉴에서 아티팩트 빌드에 디파트먼트 빌드를 하죠. 그럼 이처럼 디파트먼트 자 파일이 생성이 되고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이 저장됩니다. 이번에는 디파트먼트 클래스에 이처럼 add new type employee 메소드를 추가하고 여기서 local date 클래스를 임포트하기로 하죠. 그리고 new type employe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new type employee 그래서 new type employee equal new type employee name address 텔로 join date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 new type employee 클래스에 접근할 수 없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ployee 모듈에 모듈 info 설정에 expose employee new type 패키지를 to department 모듈에만 익스포트 하기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티팩트 빌드에서 인플로이를 다시 빌드해 가지고 그리고 디파트먼트로 오면은 이제 이 new type employee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완성하기로 하죠. 다음에는 빌드 메뉴에서 아티팩트 빌드 디파트먼트 다시 빌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모듈의 src 폴더에 모듈 -info java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듈 이름을 main.module로 하기로 하죠. 그리고 requires department.modul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에서 아티팩트 빌드 메인 빌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웃 폴더의 메인자에는 메인자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이제 메인자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다음에서 열기 터미널 해주고 자바 모듈 대시 패스 main.jar employee.jar 또 department.jar 그 다음에 대시 m 메인 모듈에 있는 main.main 이렇게 실행합니다. 실행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죠. 또는 java jar main.jar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클립스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생성한 인플로이와 디파트먼트, 메인 등 분할된 3개의 프로젝트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클립스는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그래서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 이와 같이 모듈 대시 인포 자바 파일을 생성할지 여부를 옵션으로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생성했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의
module-info.java 파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employee를 선택을 하고요. employee.newType 패키지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여기 추가하죠. newType employee. 그런 다음에 extends abstract employee 해서 파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abstract employee를 임포트한 다음에 생성자 추가하고 또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employee 프로젝트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configure create module-info.java 항목을 선택합니다. 모듈 이름을 employee.module로 하고요. create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일단 이게 추가된 코드는 삭제하기로 하죠. 그래서 employee 패키지만 익스포트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employee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파일에서 export jar 파일 선택하고 next 버튼 클릭한 다음에 out 디렉토리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employee.jar 파일을 저장하기로 하죠. 그래서 finish에서 OK 저장하고 OK 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해서 jar 파일을 생성하고요. 이번에는 디파트먼트 프로젝트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고 configure create module-info.java 해서 모듈 이름을 department.module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employee 모듈을 transitive 해서 employee 모듈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파트먼트 프로젝트의 빌드 패스, configure 빌드 패스에서 이 라이브러리에 이 employee jar가 이 모듈 패스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클래스 패스에 그대로 있다면 끌어넣기 해서 모듈 패스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apply and close 해주죠. 그리고 이번에는 디파트먼트 클래스에 이와 같이 add employee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local date는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메서드에서 new type employe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new type employee 이걸 new type employee 한 다음에 name, address, tello, join date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코드를 추가하면은 이 new type employee 클래스를 임포트해도 여전히 이 클래스에 접근할 수 없어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employee 모듈에 export employee.newtype 패키지를 to department.module에 익스포트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department.module에만 employee.newtype 패키지를 익스포트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employee 프로젝트를 익스포트 합니다. jar 익스포트 하는 거죠. 그리고 디파트먼트 클래스를 보면은 이제 뉴타입 임플로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 코드를 완성해 주기로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디파트먼트 프로젝트를 익스포트 하기로 하겠습니다. 잘 다음에 여기에서 디파트먼트 좀 잘 지정해 주죠. 세이브 다음에 피니시 해서 익스포트 합니다. 이제 메인 프로젝트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한 다음에 configure create module -info java 해서 module 그래서 메인 모듈을 정의합니다. 여기에서는
디파트먼트 모듈만 요구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빌드 패스, 컨피규어 빌드 패스에서 이처럼 디파트먼트와 인플로이 잘 파일이 모듈 패스로 이동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클로즈 해주고요. 이제 파일 메뉴에서 익스포트 해가지고 이번에는 런어블 잘 런치 컨피규어의 메인 클래스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의 main.jar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py required library into subfolder next to the generated jar 옵션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finish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이제 메인 jar 파일이 저장된 out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터미널 창에서 명령을 실행하죠. java -module -path 그래서 main.jar 콜론 main underline lib 밑에 있는 employee.jar 콜론 main underline lib에 있는 department.jar 그 다음에 -m 해서 메인 모듈에 main.main 이렇게 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java jar main.jar 해서도 실행할 수 있죠. 실행 결과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9장 패키지와 모듈입니다.